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은 사회과학대학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김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김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 전공 22학번 오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멘토님들의 학생부를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먼저 공통질문 한 가지씩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진로가 일관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감점 요소가 될까요? 그리고 뭐 진로를 그러면 어떻게 구체화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어떻게 다영 멘토님부터 어떻게 보시나요? 진로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 요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진로가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라든지 그리고 그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로에 대해서 얼만큼 탐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기자라든지 PD, 아나운서 이외에도 뭐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언론 마케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다양한 진로 중에서도 명확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 때에는 제가 그 시사 주제를 가지고 직접 UCC를 만드는 영상 제작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3학년에 또 연쇄적으로 앞서 했던 이러한 시사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처럼 뭔가 저는 시사 프로듀서라는 하나의 직업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언론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나 회사나 공공기관에도 다 홍보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 연출가 네네. 쪽으로 좀 진로를 잡으신 거고 이런 것들은 뭐 동아리 활동으로 좀 이런 생각들이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동아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했던 것 같아요. 대성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일관되지 않더라도 뭔가 특별한 계기를 대학에 이렇게 보여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진로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갔냐면 30분씩 저는 맨날 학원 끝나고 나서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계속 걸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 스스로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탐구하고자 하는지 저부터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좀 철학적이고 약간 명상 같은 거 좋아하시는 편이신 조금. 거예요? 네. 예. 혹시 이 학과가 이제 전공이 나중에 질문 더 드리겠지만 좀 생소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진로 희망사항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꿈이 되게 컸었어서 1학년 때는 통일정책연구원을 썼다가 이제 2학년 때 조금 더 커져서 통일부 장관을 썼다가 마지막에 3학년 때 다시 통일정책연구원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진로를 써봤습니다. 통일부 장관 괜찮은데. 네. 저는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찬주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도 진로와 일관되지 않더라도 감점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진로가 왜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로가 변경이 되었다면은 지금까지 채워왔던 생활기록부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의견 종합해 보면은 이게 뭐 진로 희망 사항이 이렇게 달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나중에 뭐 소명 기회가 있으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답변으로 좀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다음으로 공통질문 두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관련된 내용 질문 되게 많아요.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학년 때는 다 개근이었는데 3학년 때 막 질병 결석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걸로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뭐 질병 결석, 뭐 지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뭐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지 또 뭐 이게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찬주 멘토님부터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1, 2, 3학년 각각 하나씩 질병 지각이 있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병이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람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다만 너무 엄청나게 많게 되면은 살짝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혹시 뭐 면접 상황이나 이런 데서 뭐 그런 걸로 질문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질병 그런 걸로? 한 번뿐이어서 그런지 딱히 질문은 안 나왔습니다. 질문 없었어요. 네. 네. 대성 멘토님은? 저는 아까 찬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한 출결 사항의 대표 명사인데요. 제가 3학년 때 변결을 5번을 연달아 땅땅땅 써가지고 한동안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이라면은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지각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하시고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네, 저도 한동안 아팠던 시기가 있었고 심적으로 좀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시기를 현재는 잘 극복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면접에서 어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랬더니 면접관 반응은 그냥 넘어가는 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다영 멘토님은 어떠세요? 저도 대성 멘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질병 지각이나 그 질병 결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채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의지가 어떠한지 등을 좀 더 어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질병이라는 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 어른들도 또 선생님들도 아플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세 분 의견 들어보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공통질문 3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되게 걱정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학급 임원을 하지 못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반장, 부회장, 부반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리더십을 보여줄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는 거죠, 이 학생들은. 그리고 학생회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뭐 대입을 준비하는데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감점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에게 좀 걱정되지 않도록 조언이나 뭐 경험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영 멘토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급 임원 이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등에서도 어떠한 직책을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굳이 이러한 어떤 큰 직책이 아니더라도 그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급 내에서 활동을 할 때 굳이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뭐 총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직책이 아니더라도 뭐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생회를 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그럼 좋은 케이스네요. 지금. 네. 네. 저는 학생회를 하지 네네.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학생 자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 자체에서 그 학생 자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학생회를 하지 않아도 그러한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뭐 동아리나 아니면은 상황들. 네, 상황들에서도 충분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영 멘토님이 학생 하지 않으셔도 그런 거 문제 없이 다 동국대학교 합격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학생들 때 좀 힘이 될 것 같고 찬주 멘토님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121 역할이라든지 멘토 멘티 아니면은 조장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직책을 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는 활동을 찾아서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분 의견 되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활동을 굳이 안 하더라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꽈티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장기자랑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장면이 딱 포착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그걸 또 적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세특이나 행특이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임원을 하더라도 이게 적혀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하기 나름의 개인의 역량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공통질문 4번째 드릴게요. 이거는 학생들 또 역시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합격에 당락을 좌우할지 안 할지 그 봉사활동인데요.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봉사활동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될런지 시간인지 아니면 지속성인지 꾸준함인지 이런 것들인데 세 분 학생들을 뭐 보면은 봉사활동을 되게 꾸준히 한 면이 보였는데 뭐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또 그리고 뭐 봉사활동이 진로랑 연관되지 않는 친구들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찬주맨 대표님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활동, 번역 봉사활동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진로와 엮어서 하기보다는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꾸준히 했고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봉사의 그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게 하면은 그런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저도 찬주 멘토님과 비슷하게 이제 어린이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저는 여기에 좀 플러스 한다면은 네. 그 동화책과 관련된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망하는 입장에서 사실 교육봉사는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이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방송사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한 편씩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그러네요. 어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관련이 있는 봉사활동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동구대 드리머 멘토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그렇게 진로랑 연관이 없어도 이제 자기 진정성이나 이런 걸로 엮어나가는 또 구성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좀 자기가 그냥 자기 철학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봉사활동은 좀, 맞아요. 예, 그런 거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5번째 드릴게요. 이 봉사활동이랑 짝꿍으로 되게 지금 걱정 많이 하는 활동인데 독서활동. 예, 독서활동 중에 전공과 관련된 도서 활동들을 많이 하신 것들을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전공과 관련된 도서가 없으면은 뭐 준비하는데 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떠신지 독서활동 경험담 다영 멘토님.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활동, 그 독서 활동을 충분히 커버할 만한 다른 교내 활동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전공 관련 도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탐구를 했는지 그리고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분명히 면접이나 아니면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한 다른 활동들도 충분히 이제 많이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대성 멘토님은요? 저도 다영 멘토님과 같은 의견인데 전공 관련된 도서가 많다는 것은 그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열정을 저는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공 관련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하지만 전공 관련 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문학 관련 도서로 조금씩이라도 채워나가는 게 사회과학대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찬주 멘토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히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면접에서 이제 면접관님들이 여쭤보셨을 때 독서를 한 거를 활용해서 답변을 한다면은 이 학생 조금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만약에 책이 있다면은 그걸 활용해서 답변을 한다면은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더 네네. 점수. 혹시 뭐 그런 면접 상황에서 질문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독서 활동에 대해서? 네, 저는 있었습니다. 아, 어떤 질문이었어요? 군주론에 대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아, 군주론. 군주론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어떤 네네. 사상을 가지고 이런 군주론을 집필하게 되었냐라는 질문이 면접도 나왔었어서 네.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모험답안 하는 번 알려주시죠. 군주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 사상에 있어서 그런 서양 정치 사상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서적이고 이런 서적을 바탕으로 그런 아웃풋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지 몰라도 그런 사상을 검증하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얻을 점이 있었다라는 점으로 어필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저도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이 독서 활동이 그 봉사랑 같이 학생이 직접 선택해서 이제 하는 탐구하는 영역이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독서 활동을 막 많은 다독을 해서 그거를
다 학생부에 기록을 했다가 오히려 좀 면접이나 상황에서 되게 난감한 상황을 맞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되 조금 어쨌든 전공이랑 관련이 있으면은 그 기회가 나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좀 결론을 맺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그 선배님들이 어떤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생활 장면이랄까요? 아니면 경험담 어떤 게 있을까요? 천지 멘토님부터. 저는 이제 학생회 활동이 아무래도 3년 내내 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 규칙에 대해서 재개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주체가 다 모여서 학교 규정 재개정위원회를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규칙을 하나하나 바꿔나갔던 그런 과정들이 열띤 토론 과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사회 같은 그런 회사랑 비슷한데요? 대성 멘토님은요? 저는 찬주 멘토님이 말하셨던 아주 멋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뭐 애들이랑 같이 급식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함께 농구도 하면서 열심히 피땀 흘리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현 멘토님은요? 저는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저는 이제 방송부에서 저희는 매일 아침에 아침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기 힘들 텐데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교 1교시 9시에 가는 것도 힘든데 그때 7시에 학교에 가가지고 7시까지 가셨어요? 7시에 가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 전에 또 트는 거여가지고 뭐 아침에 멘팅하고 뭐 잠겨있는데 멘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멘팅하고 노래 틀어주고 이러한 과정을 저는 2년 동안 반복을 했었거든요. 꼬박이요? 네. 와.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또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방송부 이제 친구들하고 추억도 많이 쌓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좀 눈에 보여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한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세 분 얘기 들으니까 되게 고등학교 생활이 되게 저도 기억이 나고 재밌는데요. 네, 다음에는 이제 세부 전공 관련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